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셔야 될 방송은 바로 학생부, 일명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2018 학년이 되면서 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약간 좀 변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민감한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밀 하나, 비밀 둘, 비밀 셋도 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밀 하나부터 할게요. 몇 개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의를 좀 거쳐야 되는 좀 민감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뭘까요, 도대체? 자,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입학사정관의 매력을 느껴갖고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와, 획기적이다. 와, 이거 관심 되게 많은데? 와, 진짜 한번, 이걸 통해서 내 새끼들 한번 대학 보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게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은 솔직히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입에 배서 그래요. 제가 입학사정관이 입에 배고 또 입학사정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하는데 이 방송을 기점으로 입학사정관이란 말을 이제 좀 안 하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쓸게요. 왜 그러냐면 두 개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학업, 내신이나 학업에 대한 교과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전공 관련에 있어서 그 아이가 특출난 모습,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같이 조금 그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안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서울대학교에 어떤 곤충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었던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도 훨씬 이 곤충계에서 정말 손에 꼽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학교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너는 그쪽 분야에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준비할 때는 뭐 쇼핑몰 운영하는 CEO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어떠한 특기자, 뭐 올림피아나 이런 어떠한 좀,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뭐 올림피아 같은 뭐 정보 올림피아도 있겠지만 그런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더 그 아이의 뭐 특성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공에 맞게끔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그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를 대학교 전공으로 뽑았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교과가 있고, 요 써놓고 할게요, 비교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는 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비교과가 진짜 좋으면 너를 뽑아줄게 라고 했던 게 바로 입학사정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놨더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학교 수업을 못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의 유형을 많이 뽑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더욱 발전시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많은 걸 봐야 돼 라고 만든 것이 학생부 종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이라는 건 이 안에 교과와 비교과가 모두 다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신 부분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신을 단순 숫자만 보는 건 아니에요. 등급을 볼 때 단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세분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거는 내신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보죠. 뭐 발전 가능성도 보고 뭐 전공 적합성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은 솔직히 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가 다 잘 돼 있는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솔직히 입학사정관보다. 그리고 하나의 그 분야의 그러니까 특기자, 그러니까 그 한 분야의 전문성이 강해도 대학교에선 뽑지 않아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교과가
어느 정도는 바치고 가야 된다는 걸 대학교에서 전제 조건을 깐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은 다른 거예요. 입학사정관은 비교과 부분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가 되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학이 좋아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정시를 정말 줄이는 건 맞습니다. 정시도 줄이는 데다가 논술도 솔직히 좀 줄이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의 인원을 정말 많이 뽑기 시작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어떤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만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했더니 전에보다도 훨씬 좋은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한 6장의 카드를 대학마다 주다 보니까 좋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또한 뽑아놨더니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는 아이가 내신 등급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전에 들어왔던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고 뽑을 수 있는 영향력도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골라 뽑을 수 있는 일명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아이들을 골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은 대학교가 좋아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학교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전공이 어떻다, 학생부 종합은 어떻다, 정말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발전 가능성은 이겁니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대학교가 좋아하는 유형 패턴에 맞게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단계별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솔직히.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그런 단어를 썼어요. 만든다. 아이를 우리가 만든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이 솔직히 좀 변질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또한 학과마다의 차이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학과마다의 분석의 차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때? 이런 겁니다. 대학교에는요, 인기과가 있고 비인기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과로 치자라면 기계공이나 화생공 같은 거는 인기과라고 봐요. 대신 동물자원이나 식품 쪽, 식품공학이나 미생물 이런 쪽은 솔직히 저는 비인기과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남학생들은 기계공을 정말 많이 선호할 테고 여학생들은 화생공을 좀 많이 선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공이나 화생공이나 전자공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기가 없는 과들도 있습니다. 문과로 치자면 철학과나 사학과, 역사학과 이런 거는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만일 인기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준비를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우수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교과 부분도 우수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요. 그런데 만일 비교과 부분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고 자기소개서가 잘 만들어지는 어떠한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면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봐야 될 거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솔직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학교 거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인기과는 비교과도 잘 돼 있어야겠지만 교과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돼요. 이거는 그런데 학교마다 또 틀립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는 7등급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등급도 들어가고 단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솔직히 경희대학교도 5등급, 6등급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특목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학과마다 학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냥 학교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과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인기과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이들이 몰릴 확률이 높잖아요. 하지만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학업을 좀 잘하는 아이가 비인기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전공 적합성 부분을 교수들이 좀 따져서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업이 좀 부족하다라면 전공 적합성 비교과를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든다라면 충분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5등급, 4등급 아이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학과가 인기가 많은지 비인기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인기과라면 기계공이나 전자공이나 이런 경영학과 특히 광홍,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들은 인기과예요. 정치 외교 이런 거는 정말 완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커뮤니케이션학과, 일명 신문방송학과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비교과도. 대신 저희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도 준비하고 정말 광홍 이런 거를 정말 준비를 하잖아요. 고대도 준비하고 연대도 준비하고 그런 계열로 경영학과 이런 계열로 준비를 할 때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스펙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잘 이젠 짜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는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걷다가 이런 겁니다. 전자공이나 기계공이나 화공 이런 이과 계열 중에 학업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과들이 있어요. 수학을 못하면은 학과를 쫓아갈 수 없는 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들은 그 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겠죠. 그런 걸 중요시 볼 거란 말이에요. 대신 비인기과인 경우는 학업도 중요는 합니다. 학업도 중요하겠지만 학업이 조금 비중이 비교과 전공 적합성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들어갈 학과가 인기가 좀 많은 학과인지 아니면 좀 비인기적인 학과인지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국어 국문과는 생각보다 인기과지만 1월 1문과는 생각보다 인기과가 아니에요. 요즘은 중어 중문도 되게 인기과거든요. 이런 것들. 만일 내가 1월 1문을 준비한다면 전공 적합성도 그러니까 학업이 좀 딸린다면 전공 적합성을 진짜 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컨쇼에서. 아이들 전공 적합성 라인 짜고 스토리 만들고 연결 라인 만들고 그럴 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과연 답이 있을까요? 솔직히 학생부 종합은 뚜렷한 답을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정도면 이 대학을 갑니다. 이 정도면 이 대학을 가고요. 이 정도 내신에 이 정도 스펙이면 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사기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때 컨설턴트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표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정도를 만들어 봤더니 내신 한 2등급 초반에 수상은 한 30개 정도 되고 스토리가 이 정도 만들어 보고 봉사시간 이렇게 해서 했더니 K대학교를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은 K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컨설턴트들이 역학조사라는 걸 합니다. 합격한 아이들의 생기부를 분석해갖고 그 정도가 나왔을 때 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어느 한 기준을 세우는 역학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합니다. 솔직히 컨쇼도 하지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대학을 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표본 집단을 몇백 개를 모으잖아요. 저희 이제 컨쇼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집단이 좀 많은 걸로 유명한데 표본 집단을 모았을 때 그 표본 집단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이 대학이고 이게 딱 이 대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시로 100% 보낸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수시로 우리 컨설팅으로 100% 보냈습니다. 두 가지예요. 거짓말이거나 표본 집단이 진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 그 아이가 면접을 잘 못 볼 수도 있고요. 자소서가 그 입학사정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생기부를 봤던 그게 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날지 이변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답을 구한다는 건 힘들어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본 집단에 뭘 찾고자 노력을 하는 거냐면 공통적인 거예요. 대학교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떠한 평가 기준이 대학마다 다 다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해요. 뭐 학교마다의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보면 우리 학교는 요걸 좀 더 봐요. 뭐 요거를 봐야 됩니다.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말하는 것 중에 약간 특이사항들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합격한 아이들의 자소서나 그런 거를 저희가 분석할 때는 뭘 찾는 거냐면요. 이 정도 표본이면은 여기 갑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거를 대학교가 좋아합니다라는 생기부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 딱딱딱 답이 딱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저희 컨쇼에서 저희 뭐 합격률 100%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시 끝까지 다 봤을 때예요. 수시로 떨어졌을 때 저희가 정시를 챙기잖아요. 그랬을 때 100%가 나는 거죠. 왜 그러면 정시는 수시보다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상중하 짰을 때 하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전. 대신 대학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를 시켜주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하고 인성 부분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말하잖아요. 뭐 우리는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 전공적합성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도대체 발전 가능성이 뭐야? 졸라 추상적이거든요. 그 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는 그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한 어떠한 기준선을 만들어 놨어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기준의 보편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의 준비예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합격하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당연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역학조사를 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교과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뭐 한양대학교나 경희대학교가 뭐 전형에서 우리는 교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과 다 봐요. 근데 어떻게 보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를 안 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컨쇼가 요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어떤 학부모님에게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직원이 컨설팅을 했는데 한양대학교가 뭐 내신을 솔직히 한양대학교가 내신을 보지 않겠다고 올려놨는데 그게 내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방송에서 뭐 한양대학교는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방송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학부모님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어떤 컨설턴트는 뭐 학교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 컨쇼에서는 내신을 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도 그래요. 봅니다. 내신을 한양대학교가 미쳤습니까? 내신을 안 보게. 특목고를 뽑기 위해서 내신을 단순 숫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변화된 입시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이 솔직히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좀 변질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학생기록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뭐 수상내역도 그렇고 창의체험이나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를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수상내역 같은 경우는 시소성의 자원이, 그러니까 시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해놓은 상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걸 능력대로 나눠주질 못하더라는 거죠. 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교권 아이들에게. 전교권 아이들에게 몰아줘야지 그 아이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누를 테니까요. 왜? 연대, 고대, 서울대는 수상 내역이 되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이를 상대평가하는 거잖아요. A군과 B군과 C군. 그러면 각자 학교에서 전교 라인 아이들이 왔을 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도 몰아주고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거나 동아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최상위권, 일단 상위권 아이들에게 좀 몰아주는 게 있고요. 또한 무슨 면학반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할 거라고요. 학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갖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의 큰 뜻이 솔직히 조금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만일 변질된 학생부 종합제도가 지금 그렇게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학교에서 상위권 애들에게 모든 걸 몰아줍니다. 그러면 몰아준 그룹이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만일 몰아준 상위 그룹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 내신이 1.2에서 뭐 많게는 뭐 1.6 이 사이 애들에게 모든 것들, 일명 우리 전교 라인 애들에게 뭔가가 몰아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라인 안에 하나의 모집군이 형성됐잖아요. 보면 얘네들끼리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상위권 학교들. 어디? 서울대, 연대, 고대. 밑에 받쳐줘요. 성, 한까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까지. 미안해요. 이대도 살짝 집어넣을게요. 이대는 2초까지, 2등급 초반까지 볼게요. 요런 학교들로 그렇게 수상이나 이런 몰린 아이들이 뭉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상이 아닌 중위 그룹에 있는 2초부터 3초까지는, 3등급 초반까지는 따로 몰려가는 애들이 아닌 다른 군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몰아줬으니까 상위권 아이들의 생기부는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요 중위권인데요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 서울 안에 있는 학교 못 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만일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상위의 모집군이 하나만 형성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2초,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중위권 대학교에는 또 다른 기회지 않겠습니까? 만일 뭐 한양대까지 아이들이 좋은 자원들이 몰려 올라갔다라면 그 밑에는 수상 내역이 그만큼 오지 못했을 거고 관리도 그만큼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얘네가 못 받은 거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 발전 가능성 그렇게 만든다라면 이 밑에 있는 중경 외시뿐만 아니라 건대, 동대, 숙명여대까지는 뭐 홍익대 이런 데는 이 아이들은 안 놀 거 아니에요. 상위권 1.2에서 1.6 막 전교 라인 아이가 동국대, 홍익대, 건대 이런 데는 안 놀 거란 말이에요. 교과가 아닌 이상. 자기가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학교들, 중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이 내려오지만 않아준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해볼만 하잖아요. 경쟁시켜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뭐가 중요할까? 우리 중위권 아이들, 2초에서 3초 아이들 뭐가 중요할까? 뭐겠어요?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인 거예요. 특히 만일 3초에서 4초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3에서 4등급 아이들이라면 저 같으면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3, 4등급 아이들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같은 데 집어넣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대학은 위부터 좋은 아이들을 자르면서 내려올 테니까요. 이거 그냥 학업 역량을 기준으로 본 것뿐입니다. 뭐
비교과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지금 다 빼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이 뭐 수상도 많이 몰아가고 뭐 학교에서 관리도 잘 됐다라면 그만큼 좋은 생기부 나왔으니까 그런 애들끼리 잘 경쟁하라는 거죠. 그러면 중위권 애들은 요거보다 약간 안 좋을 테고 요거보다 3, 4등급 애들은 약간 또 더 안 좋겠죠, 생기부가. 그러면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같은데 정말 좋은 생기부가 들어올까요? 막 수상이 막 40개, 50개 되고 막 세부 능력 평가가 뭐 거의 한 장은 바닥을 채우고 이런 아이들은 여기 안 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기과가 아닌 비인기과를 노려도 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위권 학생들, 3등급, 4등급 학생들,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부모님도 그럽니다. 4등급이 무슨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경우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많지 않을 뿐이지. 이만큼 많지 않은 거지 이만큼은 많아요.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 정도 중하위권, 뭐 중위권에서 약간 내려가는 대학이라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스펙이 훌륭한 아이가 지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만 된다라면, 그리고 입학사정관 합격한 아이들 데이터 보시면요.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5등급 막 이래요. 대학교들이.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이나 3등급이라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생활기록부를 좀 잘 관리하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 전공 적합성을 더 뚜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쪽 정도의 대학이라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내신의 단순 숫자는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소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좀 체계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는 내신이 낮으니까 못 가나 봐. 아니라니까요. 등급별로 대학 라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솔직히 변질된 학생부 종합제도로 만일 고등학교가 점점 몰아주기가 더 심해질수록요. 상위권 밑에 있는 대학은 더 생기부의 수준은 낮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비밀에 대한 비밀 하나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과 제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좀 조화롭게 본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뚜렷한 답을 구하기는 좀 힘듭니다. 대신 대학교가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아이들에게 뭔가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좀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하고 좀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홈페이지,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중위권 학생들이 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대1 컨설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심층적으로 학생의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이제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더 깊이를 봐야 돼요. 학생들마다 다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 학생부 종합전형 비밀 하나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손에 꼽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학교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너는 그쪽 분야에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준비할 때는 쇼핑몰 운영하는 CEO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어떠한 특기자, 올림피아나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올림피아 같은 정보 올림피아도 있겠지만 그런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더 그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공에 맞게끔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그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를 대학교 전공으로 뽑았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교과가 있고 요 써놓고 할게요. 비교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는 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비교과가 진짜 좋으면 너를 뽑아줄게 라고 했던 게 바로 입학사정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놨더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학교 수업을 못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의 유형을 많이 뽑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더욱 발전시켰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더 많은 걸 봐야 돼 라고 만든 것이 학생부 종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이라는 건 이 안에 교과와 비교과가 모두 다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신 부분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신을 단순 숫자만 보는 건 아니에요. 등급을 볼 때 단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세부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거는 내신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보죠. 뭐 발전 가능성도 보고 뭐 전공 적합성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은 솔직히 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가 다 잘 돼 있는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솔직히 입학사정관보다. 그리고 하나의 그 분야의 특정, 그러니까 특기자, 그러니까 그 한 분야의 전문성이 강해도 대학교에서는 뽑지 않아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교과가 어느 정도는 받치고 가야 된다는 걸 대학교에서 전제 조건을 깐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은 다른 거예요. 입학사정관은 비교과 부분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학생부 종합은 교권 애들끼리 잘 경쟁하라는 거죠. 그러면 중위권 애들은 요거보다 약간 안 좋을 테고 요거보다 3, 4등급 애들은 약간 또 더 안 좋겠죠, 생기부가. 그러면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같은데 정말 좋은 생기부가 들어올까요? 막 수상이 막 40개, 50개 되고 막 세부 능력 평가가 뭐 거의 한 장은 바닥을 채우고 이런 아이들은 여기 안 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기과가 아닌 비인기과를 노려도 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위권 학생들, 3등급, 4등급 학생들,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부모님들 그럽니다. 4등급이 무슨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경우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많지 않을 뿐이지. 이만큼 많지 않은 거지 이만큼은 많아요.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 정도 중하위권, 뭐 중위권에서 약간 내려가는 대학이라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스펙이 훌륭한 아이가 지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만 된다라면, 그리고 입학사정관 합격한 아이들 데이터 보시면요.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5등급 막 이래요. 대학교들이.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이나 3등급이라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생활기록부를 좀 잘 관리하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 전공 적합성을 더 뚜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쪽 정도의 대학이라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내신의 단순 숫자는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소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좀 체계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는 내신이 낮으니까 못 가나 봐. 아니라니까요. 등급별로 대학 라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솔직히 변질된 학생부 종합제도로 만일 고등학교가 점점 몰아주기가 더 심해질수록요, 상위권 밑에 있는 대학은 더 생기부의 수준은 낮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비밀에 대한 비밀 하나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과 제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좀 조화롭게 본다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전공적 합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발전 가능성은 이겁니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대학교가 좋아하는 유형 패턴에 맞게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단계별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솔직히.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그런 단어를 썼어요. 만든다. 아이를 우리가 만든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이 솔직히 좀 변질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또한 학과마다의 차이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학과마다의 분석의 차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때? 이런 겁니다. 대학교에는요, 인기과가 있고 비인기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과로 치자라면 기계공이나 화생공 같은 거는 인기과라고 봐요. 대신 동물자원이나 식품 쪽, 식품공학이나 미생물 이런 쪽은 솔직히 저는 비인기과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남학생들은 기계공을 정말 많이 선호할 테고 여학생들은 화생공을 좀 많이 선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공이나 화생공이나 전자공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기가 없는 과들도 있습니다. 문과로 치자면 철학과나 사학과, 역사학과 이런 거는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만일 인기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준비를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우수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교과 부분도 우수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요. 그런데 만일 비교과 부분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고 자기소개서가 잘 만들어지는 어떠한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면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봐야 될 거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솔직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학교 거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인기과는 비교과도 잘 돼 있어야겠지만 교과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돼요. 이거는 그런데 학교마다 또 틀립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는 7등급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등급도 들어가고 단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솔직히 경희대학교도 5등급, 6등급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특목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학과마다 학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냥 학교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과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인기과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업 성적 지켜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뭐가 중요할까? 우리 중위권 아이들, 2초에서 3초 아이들 뭐가 중요할까? 뭐겠어요?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인 거예요. 특히 만일 3초에서 4초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3에서 4등급 아이들이라면 저 같으면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3, 4등급 아이들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같은 데 집어넣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대학은 위부터 좋은 아이들을 자르면서 내려올 테니까요. 이거 그냥 학업 역량을 기준으로 본 것뿐입니다. 비교과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지금 다 빼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이 수상도 많이 몰아가고 학교에서 관리도 잘 됐다라면 그만큼 좋은 생기부 나왔으니까 그런 애들끼리 잘 경쟁하라는 거죠. 그러면 중위권 애들은 요거보다 약간 안 좋을 테고 요거보다 3, 4등급 애들은 약간 또 더 안 좋겠죠, 생기부가. 그러면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같은데 정말 좋은 생기부가 들어올까요? 수상이 40개, 50개 되고 세부 능력 평가가 거의 한 장은 바닥을 채우고 이런 아이들은 여기 안 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기과가 아닌 비인기과를 노려도 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위권 학생들, 3등급, 4등급 학생들 입학사정과 학생부 종합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부모님들 그럽니다. 4등급이 무슨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경우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많지 않을 뿐이지. 이만큼 많지 않은 거지 이만큼은 많아요.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 정도 중하위권, 중위권에서 약간 내려가는 대학이라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스펙이 훌륭한 아이가 지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만 된다라면, 그리고 입학사정관 합격한 아이들 데이터 보시면요.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5등급 막 이래요. 대학교들이.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이나 3등급이라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생활기록부를 좀 잘 관리하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 전공 적합성을 더 뚜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쪽 정도의 대학이라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내신의 단순 숫자는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소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좀 체계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한양대학교가 솔직히 한양대학교가 내신을 보지 않겠다고 올려놨는데 그게 내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방송에서 한양대학교는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방송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학부모님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어떤 컨설턴트는 학교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 컨쇼에서는 내신을 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도 그래요. 봅니다. 한양대학교가 미쳤습니까? 내신을 안 보게. 특목고를 뽑기 위해서 내신을 단순 숫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변화된 입시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이 솔직히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좀 변질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학생기록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수상내역도 그렇고 창의체험이나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수상내역 같은 경우는 시소성의 그러니까 시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해놓은 상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능력대로 나눠주질 못하더라는 거죠. 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교권 아이들에게. 전교권 아이들에게 몰아줘야지 그 아이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누를 테니까요. 왜? 연대, 고대, 서울대는 수상내역이 되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이를 상대평가하는 거잖아요. A군과 B군과 C군. 그러면 각자 학교에서 전교라인 아이들이 왔을 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도 몰아주고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거나 동아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최상위권, 일단 상위권 아이들에게 좀 몰아주는 게 있고요. 또한 무슨 면학반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할 거라고요. 학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갖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의 큰 뜻이 솔직히 조금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변질된 학생부 종합제도가 지금 그렇게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학교에서 상위권 애들에게 모든 걸 몰아줍니다. 그러면 몰아준 그룹이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만일 몰아준 상위 그룹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내신이 1.2 지금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약간 좀 변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민감한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밀 하나, 비밀 둘, 비밀 셋도 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밀 하나부터 할게요. 몇 개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의를 좀 거쳐야 되는 좀 민감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뭘까요, 도대체?
자,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입학사정관의 매력을 느껴갖고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와, 획기적이다. 와, 이거 관심 되게 많은데? 와, 진짜 한번, 이걸 통해서 내 새끼들 한번 대학 보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게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은 솔직히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에 배서 그래요. 제가 입학사정관이 입에 배고 또 입학사정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하는데, 이 방송을 기점으로 입학사정관이라는 말을 이제 좀 안 하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쓸게요. 왜 그러냐면 두 개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학업, 내신이나 학업에 대한 교과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전공 관련에 있어서 그 아이가 특출난 모습,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같이 조금 그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안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서울대학교에 어떤 곤충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었던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도 훨씬 이 곤충계에서 정말 손에 꼽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학교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너는 그쪽 분야에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준비할 때는 쇼핑몰 운영하는 CEO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어떠한 특기자, 올림피아나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올림피아 같은 정보 올림피아도 있겠지만 그런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더 그 아이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공에 맞게끔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그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를 대학교 전공으로 뽑았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교과가 있고, 써놓고 할게요, 비교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는 교과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민감한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밀 하나, 비밀 둘, 비밀 셋도 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밀 하나부터 할게요. 몇 개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의를 좀 거쳐야 되는 좀 민감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뭘까요, 도대체? 자,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입학사정관의 매력을 느껴갖고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와, 획기적이다. 와, 이거 관심 되게 많은데? 와, 진짜 한번, 이걸 통해서 내 새끼들 한번 대학 보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게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입학사정관과 학생부 종합은 솔직히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에 배서 그래요. 제가 입학사정관이 입에 배고 또 입학사정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하는데, 이 방송을 기점으로 입학사정관이라는 말을 이제 좀 안 하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쓸게요. 왜 그러냐면 두 개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학업, 내신이나 학업에 대한 교과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전공 관련에 있어서 그 아이가 특출난 모습,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같이 조금 그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안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서울대학교에 어떤 곤충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었던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도 훨씬 이 곤충계에서 정말 손에 꼽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학교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너는 그쪽 분야에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준비할 때는 쇼핑몰 운영하는 CEO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어떠한 특기자, 올림피아나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올림피아 같은 정보 올림피아도 있겠지만 그런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더 그 아이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공에 맞게끔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그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를 대학교 전공으로 뽑았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든 게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교과가 있고, 요 써놓고 할게요. 비교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는. 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비교과가 진짜 좋으면 너를 뽑아줄게 라고 했던 게 바로 입학사정관이었다고요. 그런데